잠원동이잖아요. 잠원동. 그래도 뭐 소초구에서 되게 입지 좋은 곳 중에 하나인데 국민주택 평형이죠. 84인데 10억입니다. 10억. 너무 싸지 않습니까? 흑석동은 네, 뭐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곳이죠. 네, 여기도 이제 새로 개발이 되고 이쪽도 이제 개발이 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다 개발이 되고 나면 여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서울에 경매 물건, 흥미로운 물건들이 많거든요. 같이 좀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신천동의 파크리오입니다. 네, 잠실 쪽이죠. 단점이 있다면 101호예요. 1층이죠. 네, 요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25평. 그러니까 이게 84 타입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분양 평수를 얘기하는 거는 막 33평, 34평 뭐 그 정도 되는데 무려 11억 7천만 원입니다. 잠실인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되게 가깝죠. 몇 동이지? 212동 101호. 6864세대거든요. 네, 워낙에 대단지래 가지고 여기인 것 같아요. 네, 이쪽에 212동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101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파크리오 좋은 거야. 뭐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엘리트 레파 아닙니까? 네, 잠실에 선도하는 5개 단지 중에 하나고 완전 제일 큰 단지죠. 잠실에서도 단지 규모로는 네,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파크리오랑 헬리오시티랑 둔촌주공이랑 이렇게 많이 서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상대적으로는 구축이긴 하지만 저는 파크리오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입지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한강을 좋아하니까 1층인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뭐 누군가 있다는 얘기는 임차인이 있다는 뜻이죠. 임차인이 계시고 돈 빌린 게 2019년 10월 31일 날 네, 은행에서 돈 빌렸겠죠. 그런데 보증금 들어온 게 2008년이다. 근데 임차인이 16년이나 이렇게 사나요?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나? 뭐, 그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보증금은 2억밖에 안 되네요. 네, 2억은 물어줘야 돼요. 네,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대항력 있죠. 대항력 판단하는 방법은 근저당보다 일찍 들어왔나 보면 되거든요. 일찍이잖아요. 19년보다 08년이 훨씬 빨리니까 대항력이 있고. 배당 요구를 했으면 받아가면은 그냥 깔끔한 물건이었는데 임차인 분이 철회를 했어요. 네, 배당 요구 신청 철회서 제출함. 무슨 말이냐면 배당을 안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배당을 안 받으면은 낙찰자가 여기에는 2억을 물어줘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만약에 아까 한 12억에 받았다고 칠게요. 12억에 받으면은 플러스 2억을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매수한 가격은 플러스 2억을 해서 생각하면 돼요. 최저가가 11억 7천인데 시세를 좀 봐야겠죠. 1층인 걸 감안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호가가 엄청나네요. 21억. 생긴 게 좀 안 예쁘네요. 이렇게 둥근 거 이런 거 싫던데 그래도 많이 둥글진 않네요. 네, 요 정도면 뭐 그냥 봐줄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발코니가 조금 좀 모양이 좀 안 예쁘긴 한데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워낙에 대단지라서 물건도 너무 많죠. 고층인데 요게 좀 구조는 좀 틀린데 C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뭐 제일 싼 걸로 했을 때 한 19억 6천 정도? 제일 싼 게 와 요즘에 호가가 엄청 올랐네요. 호가는 21억이다. 실거래가는 20억. 아까 제가 잠실이 되게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런 부분입니다. 가격이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뭐 차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2020년, 21년에 엄청 올랐죠. 그리고 하락장에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좀 횡보하고 하다가 지금은 약간 좀 올라가고 있는 네,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좀 호가가 그럼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올라가는 추세니까. 그래서 호가는 한 21억 부르고 있고 실거래가도 한 2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층이 좋잖아요. 뭐 34층, 29층. 하지만 경매 물건 나온 건 1층이니까 한 2억 이상은 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보통층의 시세가 20억이라고 치면 얘는 1층이니까 시세를 한 18억 요 정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2억을 또 물어줘야 되니까 16억 정도의 낙찰받으면은 플러스 2억 하면 시세대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시세대로 받는 거는 경매할 의미가 없죠. 네, 그냥 부동산에서 급매 나온 거 사면 되니까. 대략 한 14억에다가 2억 물어줄 거 생각해서 요 정도 금액에 낙찰받으면은 아주 훌륭한 가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한 15억에서 16억 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경매가 안 싸잖아요. 한 15억에서 플러스 2억 해서 한 17억 선에. 뭐 그래도 되게 싼 거죠. 지금 보통 거래 시세가 20억인데 한 3억 싼 거잖아요. 1층인 걸 감안해도 싸게 되는 거니까 낙찰가는 대략 한 15점 몇 억,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16억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과열일 수도 있는 것 같고 16억 넘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요새 좀 경매 시장이 꽤 뜨거워요. 경매가 안 쌉니다. 네, 뭐 재미 삼아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새 너무 핫한 곳이죠. 성수입니다. 성수. 성수는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신축 아파트가 당연히 아니겠죠. 보존등길이 2003년, 한 21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뭐 그래도 뭐 30년 된 건 아니네요. 21년. 요 정도가 제일 애매한 거 아시죠? 재건축도 안 되고 그렇다고 새 아파트도 아니고, 네, 요게 좀 제일 애매한 연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층은 13층이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수동 아이파크 위치 좀 보실게요. 성수역 뭐 워낙 핫한 곳이라 해가지고, 네, 여기는 뭐 먹을 곳도 되게 많고 여기 연무장길도 되게 가깝죠. 세대수도 656세대. 그냥 성수동에서 나름 좀 괜찮은 아파트 단지인 것 같아요. 성수동에 이만한 아파트 단지도 별로 없거든요. 얘는 656세대잖아요. 여기는 뭐 200세대밖에 안 되고, 뭐 다른데 뭐 요런 아파트들은 뭐 되게 작은 아파트들이에요. 전부 다 아파트라고 말하기도 좀 모한 아파트들이거든요. 동아 아파트 이런 것도 다 너무 작은 것들이고, 그나마 여기 서울숲 쌍용 아파트가 조금 큰 편이죠. 777세대. 여기 뭐 뚝섬역 뒤쪽이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밖에 없어요. 네, 다른 데는 뭐 거의 없습니다. 성수동 아이파크, 롯데캐슬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성수에. 그리고 여기 가까운데 요런 곳들이 있긴 한데 뭐 강변 건영 뭐 요런 데 있긴 한데 여긴 또 뭐 성수역 주변은 아니니까, 네, 대신에 여기는 서울숲이 되게 가깝죠. 네, 그런 게 좀 장점입니다. 서울숲역이랑도 좀 가깝고 뭐 요 정도밖에 없어요. 네, 성수는 진짜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어떠냐? 네, 얘네들은 전략정비 구역이죠. 나중에 뭐 재개발이 될 곳이죠.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니까 재개발 구역이다. 여기가 뭐 1구역, 2구역, 여기가 뭐 3구역, 뭐 이렇게 해갖고 뭐 4구역, 뭐 1, 2, 3, 4.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1, 2, 3, 4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매 물건 나온 거는, 네, 여기 성수동 아이파크 아파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뭐 그래도 성수인데 가격은 좀 싼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중대형 평수네. 이건 재건축은 좀 나중에 해도 힘들겠네요. 대지 지분이 너무 작아가지고 104.56. 네, 요건 것 같습니다. 고층이라고 쓰여있는 게 한 16억 8천 정도 나왔네요. 네, 옛날 아파트들은 다 구조가 이런 식이죠. 이게 대략 한 38평? 네,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 4개가 있는데 방 4개가 뭐 크진 않을 거예요. 네, 30평대인데 방 4개 있으면 그게 크진 않거든요. 화장실은 2개고 뭐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구축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베이죠. 뭐 위치도 나쁘지 않고 세대수도 뭐 성수에 있는 거 치고는 뭐 괜찮은 편이고 15억. 요즘에 근데 거래는 되게 없죠. 네, 거래는 원래 많은 동네가 아닙니다. 전세는 그나마 좀 거래가 좀 되네요. 와, 전세가가 꽤 나오네요. 그래도 한 8억 5천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 매매가가 16억에 나왔지만 실거래가는 한 15억 정도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거래가 너무 없어가지고 요 정도가 감정가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크게 더 많이 싸게 사긴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15억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될 것 같고요. 15억 좀 넘을 것 같아요. 전세를 놓는다고 치면은 그래도 한 8.5억, 8억 5천까지는 놓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평수가 좀 크니까.
그러면 내 돈이 한 7억 정도? 네, 요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억. 아, 돈 많이 들어가죠. 근데 성수니까, 네, 좀 상급지잖아요. 여기 좀만 가면 압구정이고 하니까, 그래서 좀 비쌀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도 한번 해볼게요. 뭐 할 게 없네요. 임차인이 없으니까. 봐서 뭐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 깨끗한 물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고 13층이고 뭐 중대형 평수고 한 15억 선에서 낙찰될 것 같고 전세가는 8억 5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크로서울 포레스트인데요. 네, 왜 이렇게 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크로서울 포레스트가 31억이면 진짜 무지하게 싼 거죠. 이게 반만 나온 거예요. 2분의 1 지분입니다. 네, 이건 그냥 제끼시면 돼요. 헬리오시티. 제가 아까 파크리오 이야기할 때 헬리오시티 이야기 잠깐 드렸었잖아요. 네. 이것도 한번 유찰이 돼가지고 가격이 너무 착해졌어요. 임차인이 없으니까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네, 제 눈에는 아까 파크리오 1층보다는 이게 뭐 대부분의 면에서 좋아 보이거든요. 일단 30층입니다. 가격도 뭐 한번 떨어져서 괜찮아졌고 요거는 좀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8동이네요. 네, 여기 208동에 3004호면 요쪽 라인일 것 같거든요. 그럼 35층 중에서 30층이니까 층도 되게 괜찮죠. 네, 그리고 84 타입이고 약간 서양에 가까운 남서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은 좀 별로 안 좋네요. 서양에 가까우면 햇빛이 좀 많이 들어서 그리고 제 생각에 여기 경로당이 아무래도 높진 않을 거잖아요. 아, 이거 볼 수가 없네요. 네, 보면 좋은데. 아마 높진 않을 거예요. 경로당이니까. 뭐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여기 탄천뷰 나오나 뭐 그것 때문에 그런데 탄천뷰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사이뷰로. 여기가 4호잖아요. 그리고 30층이니까 층이 되게 높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경로당이니까 아마 되게 저층일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사이뷰로 탄천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되게 로얄 호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여기 뭐 탄천뷰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아름답거나 하진 않아요. 한강뷰랑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뭐 뻥뷰가 나오면 뭐 좋긴 한 거니까 여기랑 108동과 110동이 살짝 가릴 것 같아요. 얘네도 35층이니까. 어찌됐든 뭐 탄천이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게 낫겠죠. 제가 요런 데랑 요런 데 다 임장 가서 봤었거든요. 네, 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단점이 헬리오시티 자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것도 사실 되게 멀어요. 그러니까 위례 신사선이 뚫리면 여기에 새로 역 이름은 까먹었는데 위례 신사선이 지하철역이 여기에 생기거든요. 그러면 되게 가까워지겠지만 이건 뭐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위신선 대체 언제 생기죠? 언젠간 생기겠지만 뭐 빠른 시간 내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쪽에 초등학교들이 있고 여기에 뭐 일부 상가들 있고 이쪽에 상가들 많은데 여기 다 멀어요. 네, 그게 좀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파리바게뜨 가려면은 걸어가면 한참 걸리거든요. 지하 주차장 통해서 뭐 차 타고 가야 되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가 너무 커서 저는 헬리오시티를 임장 뭐 여러 번 가봤는데 여기를 살면 진짜 이게 과연 편리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둔촌주공이나 뭐 하다못해 개포 1단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000세대만 넘어가도 저는 너무 세대가 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선호하는 거는 1,000세대에서 한 2,000세대 요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세대수가 또 너무 적으면 거래도 좀 힘들고 관리비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관리비도 적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3,000세대 넘어가면 진짜 뭐 여기서 끝에서 끝까지 가는 게 너무 일이거든요. 헬리오시티는 한 9,500세대 되잖아요. 세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멀어요. 네, 그런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탄천뷰 나오는 거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타입도 진짜 많죠. 네, 현재 좀 84 타입 중에 제일 싼 거는 네, 18억이네요. 이건 타워형인 것 같고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타워형이네요. 네, 호수는 좋은데 타워형인 게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이쪽으로 이제 좀 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탄천 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죠? 네, 뷰가 나오는 거는 뭐 여러모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와, 시세 꽤 나가네요. 한 20억. 요즘에 확실히 잠실 쪽이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헬리오시티도 20억이 이제 넘어갔네요. 20억 안 넘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다 넘고 있어요. 좀 많이 높아졌죠, 다시. 20년, 21년까지 쭉 올라가다가
빠지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요 정도 수준에서 좀 횡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세는 대략 한 20억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저가는 16억 1천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억이 감정가인데 요 근처에서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19억 정도. 층이 괜찮잖아요. 30층이니까. 그래서 한 19억 정도의 낙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어요. 전세는 한 10억 8천. 확실히 새 아파트라 전세가도 좀 잘 나오네요. 근데 이 집을 살려면 현금 한 10억 정도 들어가니까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금이 좀 많은 분들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파크리오, 헬리오시티 뭐 이런 거는 좀 잘 안 나오거든요. 네, 나와서 흥미로워서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매매 거래는 요 정도인데 전세 거래는 엄청나죠. 네, 수요가 되게 많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네,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다가구인데요. 예, 뭐 옆에 보시면 청계 SK 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청계 리버뷰 자이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와 여기 사이에 껴있는 네, 그런 다가구입니다. 여긴데 여기 다가구촌이잖아요. 사실 여기는 SK 뷰 할 때 좀 같이 개발이 됐으면 되게 좋았는데 여기만 좀 빠졌네요. 네, 여기 주인분들은 뭐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요 집이고 로드뷰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박선영 헤어 뒤쪽에 있는 요 집이거든요. 요 집, 두 번째 집. 요 집이 나온 겁니다. 가격은 최저가가 한 7억 정도 나왔어요. 대지 면적은 한 27평 정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당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런 경우는 되게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건물의 가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값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7억을 27평으로 나누면 되겠죠. 대략 한 2,600만 원 정도? 싸네요. 그러니까 평당 2,600이면 서울에서 여기 되게 역세권이잖아요. 완전 역세권이죠. 뭐 신담역이 뭐 좋은 역은 아니지만 지선 쪽이라. 하지만 뭐 답순임역도 가깝고 지하철역들도 가까운데 평당 뭐 3천이 안 되는 걸 봐서는 땅값은 네, 상당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건 매력 있네요. 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냥 아주 옛날 다가구 모습이에요. 옛날 집이죠. 네. 그냥 무난무난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실사용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보통 월세 같은 거 많이 주는 그런 집일 것 같아요. 지하 1층, 1층, 2층, 옥탑 이렇게 하고 4개의 세대나 있네요. 현재는 뭘로 나 있나 한번 볼게요. 지하가 7천. 여기 아마 1층이겠죠. 지하가 왜 2개지? 7천, 7천. 옥탑도 있고 해야 되는데 대략 뭐 전월세 이거저거 다 해서 한 3억 정도? 요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럼 3억이라고 치고 내가 안 쓰고 전세를 3억을 놨다. 그럼 이게 7억이니까 내 돈이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평당가는 지금 한 3천 미만이고 요 정도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골목 안쪽이라서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뭐 노출만 좀 돼 있어도 근생으로 바꾸거나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매력적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 뭐 보도블록이 있어서 뭐 재건축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차가 들어오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건축이 힘들거든요. 리모델링도 힘듭니다. 허가도 안 날 거예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좀 가치가 제한된다. 네,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네, 이런 거는 좀 사면은 좀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수리를 좀 할 수 있는 데가 여러모로 좋긴 하거든요. 아쉽지만 네, 평당가 너무 싸서 좀 아깝긴 한데 요건 좀 패스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써진 건 아파트인데 약간 좀 오피스텔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강변 한신코아. 근데 이거를 갑자기 왜 보여주냐면 얘가 한강변이잖아요. 여기서 뷰가 좀 잘 나오면 한강하고 여의도까지 이렇게 뷰가 나오거든요. 이쪽 뷰가 되게 예쁘잖아요. 뭐 이런 뷰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인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네, 요 빌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께에서 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강 뷰인 집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거 생각해봐도 되죠. 가격도 좀 저렴하니까. 마포대교에서 보는 네, 여의도 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강은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층이 조금만 더 높아도 좋았는데
요 정도만 해도 나올 것 같긴 해요. 10층이거든요. 예, 보니까 약간 좀 낮은 곳에서부터 10층이 아니라 다소 높은 곳에서부터 10층인 것 같아서 뷰는 웬만큼 다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다리도 좀 보이고 한강다리 밤에 반짝반짝거리고 예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흥미로워서 갖고 왔는데 평수는 뭐 크진 않지만 15평이면 그렇게 작진 않거든요. 웬만한 오피스텔보다는 훨씬 큽니다. 대충 한 투룸 정도가 요 정도 되거든요. 빌라는 요 정도 평수면 방도 3개도 늡니다. 가격은 한 번 떨어져서 4억에 두 번 떨어졌네요. 4억에 지금 나와 있고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서 잘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단점이네요. 네, 3억을 인수해야 되네요. 배당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전액 인수해야 되네. 아, 아쉽지만 네, 이거는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강뷰는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대부분의 호수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18층 중에 10층이니까 중간 이상이라서 한강뷰는 나오겠으나 아쉽게도 네, 이거는 좀 권리적으로 하자가 있는 물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돈 빌린 날짜보다 네, 근저당 설정한 날짜보다 늦게 들어오긴 했는데 요거를 떠나서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 네, 전세권이 이 날짜보다 4일 일찍 들어왔잖아요. 전세권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전세권 3억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배당 요구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배당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3억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걸 4억에 매수했다고 해도 3억을 추가로 물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7억에 사는 셈이니까 아무 메리트가 없죠. 네, 요거는 패스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1층이네요. 이게 잠원동이잖아요. 잠원동. 그래도 뭐 소초구에서 되게 입지 좋은 곳 중에 하나인데 잠원동, 반포동, 압구정동 뭐 다 좋지 않습니까? 잠원동에 1층인 게 단점이긴 해요. 그리고 구축인 것도 좀 단점이고요. 재건축이 어려운 것도 좀 단점이긴 하고요. 하지만 국민주택 평형이죠. 84인데 10억입니다. 10억. 너무 싸지 않습니까? 잠원동이 아파트가 10억이라니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심지어 이거는 권리적으로 하자도 없어요. 임차인분이 계시고요. 2014년에 돈 빌린 게 있고 하지만 더 늦게 들어오셨죠. 그럼 대항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 받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자가 없다는 뜻이죠. 이분은 아쉽게도 한 1억 정도는 떼일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한 11억 정도에 낙찰 받았다고 칠게요. 11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치면 임차인 분이신데 6억 5천 원래 계약금은 100%다 배당을 받게 됩니다. 네, 너무 다행이죠. 하지만 증액을 한 부분은 1억을 증액했잖아요. 이 부분은 아마도 배당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거는 대항력이 없거든요. 여기 임차인분 대항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1억은 낙찰자가 물어줄 부분은 아닙니다. 네, 전 주인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데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네, 이런 물건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속이 상합니다. 이게 경매 공부 좀 하셨으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진 않으실 텐데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원동 월드 메르디앙이거든요. 세대수가 너무 적죠. 107세대. 싼 거는 좀 싼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잠원동인데 10억이라는 거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싼 거잖아요. 거기다 1층이고. 네, 여기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좀 작죠? 네, 1층, 여기에 있는 1층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도 뭐, 요 정도면 잠원동이고 하니까, 네, 10억이면, 현재 최저가는 많이 충분히 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거래 사례가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시세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젠가는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 되지 않겠습니까? 지하화 되면은 메이플자이랑 네, 엄청 가까워지겠죠. 이게 아마도 지하화 되면은 여기가 다 공원이 될 테니까 공원을 통해서 잠원역 가기도 좀 편해질 것 같고, 네, 지금은 이렇게 좀 삥 돌아가야 되잖아요. 직선으로 갈 수 있게 되고, 네, 어찌됐든 뭐 공원이 집 앞에 있으면 여러모로 좋은 거죠. 근데 이거 지하화가 언제 될지 모릅니다. 네,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잠원동에 있는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고 1층입니다. 그리고 시세 파악은 좀 어렵지만 대략 한 12억, 13억 정도면 아주 좋은 가격일 것 같고요. 지난 5월에 13억인데 유찰이 됐네요. 그러면 한 12억대에서는 낙찰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1층이니까 그런 단점은 있죠. 참고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한 1억 정도 떼이게 되는데 낙찰자가 물어줄 돈은 아닙니다.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 물건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중앙대학교거든요. 흑석동이고. 흑석동은 네, 뭐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곳이죠. 네, 여기도 이제 새로 개발이 되고 이쪽도 이제 개발이 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다 개발이 되고 나면 여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중앙대 쪽에서 여기서 되게 가깝거든요. 네,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만약에 기숙사가 있다. 그럼 걸어서 이렇게 가면은 뭐 한 2, 3분이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의대랑 되게 가깝거든요. 네, 한 입구까지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입구까지 걸어서 1분. 그러니까 엄청 가깝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주변에가 이미 상권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네, 여기 BHC도 있고 뭐 이런 데 조심스럽게 뭐 확장이 되고 있죠. 뭐 9988 호프집도 있고 뭐 PC방, 고시원 뭐 이렇게 조금씩 확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그 신축 아파트가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신축 아파트 사이로 있는 요 집입니다. 아주 많이 낡았죠. 요 집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근데 요 정도 되면은 일단 도로가 있긴 있잖아요. 뭐 도로가 공도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 도로 지분이 좀 있으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요게 좀 재건축이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네, 도로를 물고 있으니까 가격이 뭐 얼마냐 한 대략 한 30평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 최저가 기준으로는 한 8억 정도 되니까 대략 여기도 한 평당 3천이 안 되죠. 한 2천 몇백 정도 되죠. 흑석동인데 위치도 병원 바로 앞이잖아요. 물론 이게 골목 끝에 있는 집인 게 좀 위치는 좀 단점이죠. 위치가 조금 안 좋은 게 단점이긴 하지만 요 정도면은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좀 되게 구조가 특이합니다. 네, 흑석동이 좀 옛날 집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실사용 용도로 쓰기에는 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고 아마 임대를 주게 될 것 같아요. 잘 수리해서 뭐 학생들한테 임대를 주거나 하면은 임대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병원이 있잖아요. 병원 주변에는 물론 이렇게 빌라 같은 데 주로 이렇게 임대 수요가 많긴 한데 장기 입원하는 분들 가족분들이 뭐 요런데 뭐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요런 데보다는 앞에 있는 그 신축 빌라들 네, 그런 데를 주로 쓰겠죠. 요런 데는 임대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아 근데 여기 대지 평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런 걸 사실 지을 수도 없어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면적이 한 2배 정도 돼서 한 5, 60평 정도 됐다고 치면 이런 걸 지었으면 여러모로 좋았을 텐데 네,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자영동 이거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이거든요. 거기다가 평수는 50평이고 101동 1702호 101동 1702호니까 여기잖아요. 1700이니까 20층이거든요. 위에서 네 번째. 여기가 20층이거든요. 19, 18, 17. 요 집입니다. 요 집. 요 집. 뷰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 집입니다. 요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강이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너무 아름답죠. 롯데타워도 다 보일 것 같고, 네, 이쪽에 뭐 엘리트 그리고 뭐 잠실주공 아파트 5단지, 잠실주공 5단지도 나중에 재건축되면 되게 멋있어지겠죠. 야경도 한눈에 보일 거고, 뭐 요런 아파트이고요. 평수도 엄청 크죠. 평수도 무려 50평입니다. 물론 뭐 생긴 구조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82세대 아주 작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하면 그냥 큰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강 조망이 나오는 여긴 근데 7층이니까 좀 고층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층으로 봤을 때 한 24억 5천만 원 정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뷰가 나오죠. 멋지죠? 네, 이런 뷰가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거실 뷰 짱인데요? 대박인데? 또 크기도 되게 크거든요. 무려 50평 아파트라 해가지고 한 53평, 50평이 넘잖아요. 확장형이라고 치고 보면은 네, 구조는 조금 애매하죠. 주상복합이라 가지고 침실이 이렇게 3개 있고요. 50평인데 침실 3개. 이것도 좀 아쉽죠. 이런 게 좀 서비스 면적이 없어가지고 실평수는 되게 작습니다. 평수는 50평이지만 우리가 아는 한 40평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에 뷰가 여기가
한강이 보이는 뷰라는 거, 네, 그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뷰를 이야기 안 하고는 네, 여기는 좀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뭐 20억대 정도 그렇게 호가를 부르고 있죠. 이게 파노라마 뷰라고 하나요? 이쪽은 뭐 잠실 쪽인 것 같고 한강 다리도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이고 고층 뷰가 뭐 상당히 아름답죠. 요게 경매 물건으로 네, 여기가 나온 겁니다. 네, 실평수는 한 43평 정도 되고 이게 우리 보통 아파트는 베란다 확장하고 해서 서비스 면적이 꽤 크잖아요. 그런 게 없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대지권이 꽤 크네요. 나중에 뭐 향후에 뭐 운 좋으면 재건축할 또 뭐 재건축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17억 7,400만 원까지 떨어졌죠. 제 생각에 한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20억 밑으로 될 것 같습니다. 낙찰이 된다면 19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날짜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일주일 안에 뭐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여기는 거래가 잘 나타나지 않는 곳이거든요. 뷰가 나오는 곳들이 한 24억 5천만 원도 나오고 뭐 22억 8천만 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한 24억 정도 호가를 부르고 있죠. 하지만 여기 세대수가 워낙 적어요. 82세대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좀 가격 가늠이 좀 어렵긴 한데 여기에서 한번 유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근처 금액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뷰가 좋으니까 17층이잖아요. 뷰가 나오는 곳과 안 나오는 곳의 가격 차이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한 20억 정도? 네, 요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뭐 전세권 설정한 거는 네, 낙찰자에게 좋은 거라 그랬죠. 네, 이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네, 주변 분위기 좀 보면은 네, 뭐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강뷰가 좀 탐나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뭐 착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 구조래요. 구조도 되게 좀 이상합니다. 한강뷰를 위해서 네, 모든 것을 포기한 네, 그런 집입니다. 평수가 작진 않은데 구조가 좀 독특해서 네, 그렇게 인기가 많을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뷰는 네, 엄청날 것 같습니다. 세대수도 적고 해서 나중에 매도할 때 애먹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